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생명공학 지금까지 배웠죠? 네, 생명공학의 이제 미래, 우리 이제 전망,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적 책임 관련된 12강입니다. 수능 특강 교재 12강 페이지로 145페이지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제목이 있죠? 제목을 좀 먼저 읽어봐 주세요.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항상 공부할 때는 큰 테마가, 어떤 테마가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대제목부터 소제목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똑똑하시고 하니까. 일단은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GMO입니다. GMO. 그 다음 두 번째가 질병의 진단 및 예측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DNA 칩 알아둬야 되고요. 요건 이제 형질 전환 생물이야. 형질 전환 생물. 그다음에 DNA 칩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의 치료 나오죠. 질병의 치료. 그래서 이제 요건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를 통한 암 치료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지난 강에서 얘기를 했어요.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치료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있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요거는 이제 넓게 보면 또 장기, 여러분들 이제 손상된 장기를 또 이식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체, 요게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번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나오고요. 바이오 의약품. 그죠? 그 다음에 법의학. 여기 이제 DNA 지문이 나와요. DNA 지문. 그 다음에 장기 이식. 뭐,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을 좀 챙겨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GMO 같은 경우는요, 우리들의 교재 이제 145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GMO가 나오는데, 식물과 동물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식물 쪽에 이제 이 세균을 통해서 식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것 좀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요. 동물 좀 볼게요. 동물. 여기 동물. 이 수정란에 있지 않습니까? 수정란에 이 동물의 수정란이야. 예를 들면 이제 뭐 돼지의 수정란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EPO 유전자를 넣었어. 예전에 이제 실제로 실행된 거죠. EPO 유전자. 자, EPO라는 건 뭐냐면 조혈 촉진 호르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조혈 촉진 호르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호르몬. 이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 특정 단백질을 만들게 해주는 DNA 특정 부분이야.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이제 콩팥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콩팥병제 걸린 신장병, 콩팥병 환자들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EPO 주사를 맞아야 돼. 이 조혈 촉진 호르몬이 이 적혈근 만드는 데 쓰는 호르몬인데, 얘가 이제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이제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고 막 빈혈에 걸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이제 EPO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EPO라는 단백질을 좀 많이 생산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돼지의 수정란에다가 EPO 유전자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돼지의 DNA에 이 EPO 유전자가 끼어 들어갈 거야. 그죠? 요런 걸 이제 유용한 단백질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인간이 필요한 유용한 단백질,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유용한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줬어. 그리고 나서 조직 배양, 세포 배양 등등으로 이제 발생을 유도한 다음에, 자, 이렇게 돼지가 돼지?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디서 이제 추출하느냐. 자, 이물질이 이제 발현이 돼야 되잖아. 발현이 되는데 이제 어디서 되느냐. 여기서 되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암컷 돼지의 젖샘 세포에서 발현이 돼서 이렇게 젖에 EPO가 함유된 젖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돼지에는 당연히 EPO 유전자가 있잖아. 원래는 돼지에는 없던 유전자야, 이게. 사람에게 있던 유전자잖아. 그럼 이건 이제 형질 전환됐다. 해서 Genetic Modified Organism 해서 이제 GMO 형질 전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외래 유전자를 딱 집어넣음으로써 이 녀석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유용한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해주는 거지. 락토페린이라는 거 있습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거, 면역 증강 단백질이에요. 모유에는 있는데 우유에는 없어. 락토페린이라고. 그럼 락토페린 유전자를 젖소의 수정란에 넣었다고 칠게요. 물론 또는 난자에 넣어서 정자랑 수정시킬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니까. 자, 그래서 수정란에 락토페린 유전자가 들어간 거야. 젖소의 수정란에. 그럼 이제 그 젖소가 태어나는 거지. 그 젖소에 이제 젖에서 락토페린이 함유된 젖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림 보시면 14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동물의 이제 이거 여기는 이제 염소죠, 염소. 뭐 흑염소 같은 경우도 이제 대상이 돼요. 실제 흑염소. 여기는 이제 백혈병 치료 물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동물의 수정란 또는 난자에다 넣고 수정시킨 다음에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온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에 다 이 유용한 유전자가 있긴 있어. 그런데 발현되는 장소가 이제 주로 이제 젖샘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젖에서 이제 유용한 물질을 이제 우리가 추출, 정제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자손에게도 갑니다. 자손에게도 가요. 당연히 모든 체세포에 이 유용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 때에도 이제 이 유용한 유전자를 갖는 자손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갖는 건 아니지요. 이제 뭐 상동염색체 그런 게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점점 이 유용한 유전자를 갖는 이 동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그죠? 자, 이거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선생님 이런 것들을요 그냥 대장균이 만들게 하면 어떨까요? 대장균은 사실 원액이잖아요. 원액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소포체나 골지체에서 이제 뭐 단백질 만들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변형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소포체하고 골지체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핵세포 생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진핵세포 생물에서 만드는 게 더 당연히 우리 거랑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당연히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식물은 저거야.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넣는 거야. 거기 그림 보시면 이 플라스미드에다가 딱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딱 넣어서 이 세균에다 넣어주고 이 세균을 이제 식물에다 감염시켜 주는 거지. 그럼 이제 식물 세포 당연히 처음에 요 하나의 세포이지. 하나의 세포에다가 이걸 감염시키면 이 세균은 요 유전자,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시키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배양된 식물은 그쵸. 바로 제초제 내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제초제에 견디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야. 원래는 없었던 유전자잖아, 식물에게. 그런데 자기가 이제 형질 전환을 통해 가지고 외래 유전자를 갖게 돼서 다른 형질을 갖게 되는 거야. 형질. 없던 형질이 생기는 거야. 병충해 내성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야. 식물에게다. 그럼 원래 병충해에다 약했는데 그 식물이 아우 병들었어. 그렇게 약해지는데 병충해 내성 유전자를 넣어주니까 형질이 바뀐 거지. 형질이 전환된 거지. 그래서 병충해 내성 유전자 덕분에 그렇지 병충해에 강한 식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옥수수다, 감자다, 뭐 콩이다 이런 것들 많은 유전자 조작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봐서 알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래 전망에서도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것들이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쪽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농수산물 개발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GMO에다 농수산물 개발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왜 제목이 그렇게 됐는지 이제 이해 갔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NA 칩 있는데요. 우리 단백질 어떤 세포에서요. 어떤 세포야. 이 세포에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세포에서 추출했던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상 단백질이 있고 정상 단백 아닌 게 있어.
그죠? 비정상 단백질 있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정상 단백질 얘가 만든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세포인 거지. 그리고 이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유전자란 말이에요. 유전자. 이 세포 유전자. 그럼 이 유전자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 아, 그럼 이 단백질 정상적으로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구나. 아, 이 세포의 유전자가 좀 이상하구나. 병들었구나. 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특정 세포나 여러분들 몸에 있는 특정 조직이나 그런 기관에서 만드는 단백질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 세포가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정상 단백질은 이런 모양이라고 치고 비정상 단백질은 이런 모양이라고 쳐볼게. 자, 그럼 여기에 손톱만한 이 칩, 손톱만한 그 뭐라고 해요? 플라스틱 그 유리판 이런 데다가 이 항체를 넣어놓는 거야. 우리 이미 다 제작한 항체들을 여기다 넣는 거야. 물론 항체가 하나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홈마다 다양한 항체, 즉 특정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넣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에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형광을 입힌다 뭐 했으면 색깔 좀 달리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빨간색을 입혔어. 그러면 이제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붙는다. 그죠? 얘는 여기 붙는다. 그럼 얘는 이제 노란색, 얘는 파란색, 얘는 푸른색, 녹색, 얘는 빨간색. 뭐 이렇게 입혔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녹색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 단백질이 붙는 거, 아 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나타났으면 이 세포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여기다가 이 단백질 칩이라는 곳에다 뿌리고 나서 세정한 다음에 딱 형광을 보니까 딱딱딱 어디에 녹색을 띄어. 여기는 정상 유전자가 있는 곳이야. 정상 단백질이 있는 곳이야. 정상 단백질. 근데 이제 얘는 빨간색인데 요걸 비정상 단백질이 여기 붙었어.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비정상 단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붙어 있을 때 여기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 붙었구나라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를 뭐 알 수 있는 칩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양하게 지금 뭐 응용이 되고 다양하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DNA 이 arrays, 이 micro arrays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micro arrays. 지금 여러분들 손톱 많은 데다가 이 엄청난 이 다양한 종류의 항체들을 이렇게 박아놔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정렬한다. 미세 정렬이다 그래서 micro arrays라고 그러는데 그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조그만 홈에다가 이제 항체도 넣어놔서 이제 특정 단백질도 이제 알아낼 수 있지만 특정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지만 또 이제 유전자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더라 이거야. DNA 칩을 통해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세포가 하나 있어. 여기 세포. 어떤 세포 하나가 있어. 그럼 이제 세포에 이제 이거 핵이라고 칠게 이제. 핵에 이제 이렇게 DNA가 있겠죠. 뭐 사람으로 치면 뭐 46개 염색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DNA가 쫙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포에는요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어. 우리 사람에게도 엄청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이 세포가 여기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세포의 기능 분화됐잖아. 그럼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만 만들면 돼. 단백질만. 특정 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 예를 들어서 베타 세포면 인슐린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또 세포 호흡하려면 또 호흡 효소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물질 대사하고 막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상당히 좀 많은 유전자들이 이제 발현이 돼야 돼.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요 유전자랑 요 유전자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데 세 개만 발현됐다고 쳐볼게요. 세 개만. 자, 이 세 개가 발현됐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세 개가 발현됐으면 당연히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mRNA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m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mRNA를 통해서 특정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특정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되셨죠? 좋아. 자,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DNA 칩에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를 홈에다가 여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넣어놔요. 단일 사슬로 넣어놔야 돼. 단일 사슬로 쫙 넣어놔. 됐어, 생략. 자, 단일 사슬로 넣어놓습니다. 여기는 이런 염기서열 갖고 있는 동일한 것들, 됐죠? 쫙 단일 사슬. 홈에다 딱 집어넣어. 이게 마이크로 어레이즈야. 마이크로 어레이, 미세 정렬. 와, 서프라이즈한 기술이야. 서프라이즈한 기술. 아까 단백질 칩을 통해서 특정한 향체들이 거기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들이 거기에 이제 딱딱딱딱 배치시켜 놓듯이 특정한 염기서열 갖는 유전자는 여기, 어떤 유전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딱 배치를 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배치를 시켜 놓는 거야. 자, 단일 사슬로 이제 배치를 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과연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그 발현되는 유전자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있죠. 요거를 역전사시켜. 얘가 뭐라고? mRNA야. mRNA를 역전사를 시키는 거야. 역전사. 오케이? 역전사시켜. 그럼 역전사 시키기 뭐야? mRNA에서 DNA를 만드는 거지. cDNA, Complementary DNA. 즉 상보적 DNA를 만드는 거야. 상보적 DNA. 그러면 이제 녹색으로 그걸 또 입혔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다고 칠게요. 녹색. 됐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cDNA 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 세포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지. 이 세포에서 발현된 유전자지. 이 세포가 발현시킨. 그죠? 이 주체가 얘라면.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됐나? 얘가 발현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가? 다시 이 세포에서 추출한 mRNA를 역전사시키게 되면은 이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켰는지 알 수 있어. 얘가 바로 얘고, 얘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가공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공 과정은 이제 뺄게요. 가공 과정에 연루된 건 뺄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발현됐다는 얘기고, 이 부분의 유전자가 발현됐고, 이 부분의 유전자 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뿌리는 거야. 이 DNA 칩에다가 쫙 뿌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걸 그냥 뿌리게 되면 이 하나가 여기 하나 붙어서는 형광을 우리가 감지를 못해.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녀석들을 늘리지. 얘하고 똑같은 녀석들 이제 수를 늘리게 돼요. 얘하고 똑같은 녀석.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녀석. 얘하고 똑같은 녀석. 자, 이게 바로 PCR. 됐어? PCR. 됐지?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증폭시키는 거야. 한 가닥을 주형으로 증폭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굳이 두 개의 프라이머 필요 없겠죠? 자, 이 한 가닥만을 여러 개. 됐죠? 단일 사슬로 여기다 뿌려. 이거 전체를 쫙 뿌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단일 사슬들과 상보적인 가닥은 여기 있다고 칠게. 얘하고 상보적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딱 달라붙겠지. 얘네들이 여기 달라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달라붙었어. 됐지? 그럼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달라붙었어. 자, 그러면은 이 DNA 칩을 분석을 할 때 어디, 그치? 여기서 이제 녹색 형광이 나타나는 거죠.
홈이 굉장히 많은데 녹색 형광이 나타나는 거야. 아, 이 세포는 요러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구나. 그럼으로써 요러한 단백질을 만들겠구나라는 것까지. 또 정상인지 아닌지 또는 무슨 기능 갖는지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추론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 세포하고 좀 달라. 좀 이상한데? 이 조직 세포에서 예를 들면 위 세포라고 할게. 위의 점막 상피세포.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정상적인 상피세포야.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이상이 좀 있는 세포들이 보여. 그래서 그 점막을 우리 조직을 딱 떼어내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야. 자, 위에서 역시 추출해냈는데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했어. 똑같이 했더니 결과가 형광이 여기서 띄어. 어때? 여기 똑같아. 세 군데가. 그럼 같은 거지. 같은 유전자가 발현된 거야. understand? 같은 유전자가 발현된 거지. 그러면 얘는 정상세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바뜨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서 발현된 유전자가 이제 mRNA가 이제 이 세포로부터 발현된 mRNA, 추출한 mRNA를 역시 역전사를 시키는 거야. 역전사 시켰어. 그래서 이 mRNA로부터 이 세포에서 만들어진 mRNA를 역전사 시켜가지고 그 역전사된 cDNA, 그 DNA에다가 붉은색 형광을 입혔어. 붉은색 형광을 딱 입혔어. 되셨어? 오케이. 자, 붉은색 형광을 입힌 다음에 역시 PCR 증폭시킨 다음에 이 단일 사슬을 양을 늘린 다음에 여기다 뿌린 거예요. 여기다가 쫙 뿌렸어. 자, 쫙 뿌렸더니 이번에는 이 세포가 또 다른 조직에서 또 검사한 또 다른 세포인데 이걸 뿌렸더니 여기 붙는 녀석이 있는 거야. 얘는 여기를 붙고, 오케이? 근데 얘는 여기를 붙었어. 오케이? 자, 얘는 여기를 붙었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여기가 빨간색 형광을 띠고 그다음에 여기죠. 뭐 대략적으로 나타낼게요. 여기서 빨간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치하지가 않아. 이 정상세포의 패턴하고 DNA 칩 패턴하고 지금 검사한 이 조직의 DNA 패턴하고 일치하지 않아. 이걸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우리들의 교재는 이제 이걸 동시에 나온 거지. 즉 이걸 암 조직이다, 이걸 정상 조직이다 해서 정상 조직에는 녹색, 암 조직에는 뭐야? 붉은색을 입힌 다음에 하나에다가 얘네들 쫙 뿌려. 쫙 뿌리면 이제 이 단일사 여기 있는 것들도 단일사슬, 얘네들도 단일사슬이니까, 그지? 단일사슬 유전자가 상보적인 것끼리 합체 토킹 하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세정을 해줘. 쫙 깨끗이 이제 씻겨 내려간 다음에 붙은 것들만 딱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이걸 합친 걸로 그려줄게요. 이건 합친 걸로. 아니야, 여기다 합친 걸로 그려줄게. 합친 걸로 그려주면 여기에 녹색 들어가지? 녹색 들어가고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녹색만 띄는 거, 녹색이 띄는 곳은 요 세포, 이걸 이제 정상 세포라고 볼게.
정상세포에서 발현된 유전자, 녹색. 맞아? 녹색. 녹색 띄는 곳은 요것만, 녹색만 정상세포에서 발현된 유전자야? 아니지. 여기도 있지. 여기. 이거 이제 노란색이라고 얘기해 볼게. 노란색. 오케이? 노란색. 자, 녹색과 노란색. 녹색은 당연히 녹색 띄는 건 그렇지. 얘는 발현 안 되고 여기서만 발현됐다는 얘기지. 정상세포에서만 발현된 거고. 노란색까지 하면은 녹색과 노란색은 그렇지. 이 정상세포가 발현된 거지. 그지? 그다음에 붉은색 부위 요거요. 붉은색은 얘만 발현된 거지. 얘한테는 발현 안 되고 얘한테만 발현된 거지. 그다음 붉은색, 노란색, 붉은색. 그지? 얘가 발현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렇게가 정상이에요. 요렇게 정상이고 그다음에 요 의심되는 요 세포. 암세포로 의심되는 요 세포는 요렇게 무늬가 요렇게 나타났어. 그지? 아까 처음에 할 때는 패턴이 일치하면 패턴이 얘하고 일치했다 그러면 같은 정상세포였는데 지금처럼 패턴이 달라져 버리면 오케이? 요렇게 달라져 버리면 즉 요런 식으로 색깔이 나타나게 되면은 얘한테서 변이가 생겼구나.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겼구나. 오케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긴 거야. 아니 원래 정상세포는 요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 그린 거는 얘만 일치하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거였다고 치면요. 똑같은 얘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좀 돌연변이가 생겼거나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이렇게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돌연변이가 됐거나 다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는 거지. 분명한 건 이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랑 이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야. 물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같은 유전자죠. 같은 유전자가 발현된 겁니다만 대체로 패턴이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다른 정도를 통해서 또는 이 형광의 진한 정도를 통해서 얼마나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지. 그죠?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다면 아무래도 형광이 좀 짙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패턴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칩이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세포가 어떤 물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정상 피부 세포야. 정상 피부 세포. 우리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피부 세포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A라는 물질을 이제 X라는 물질을 이제 개발을 했어. 그러면 정상 피부 세포에다가 X를 투여하기 전에는 이런 무늬였어. X를 투여하기 전에는. 근데 X라는 물질을 딱 투여해 봤더니 X라는 물질을 투여해 봤더니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봐야 돼. 달라졌어. X를 처리하기 전과 정상세포에 X라는 물질을 처리하기 전과 X라는 물질을 처리한 후 달라졌어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달라진 요거는 같아. 요 부분은 같아. 이 그림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같고 여기가 다르죠. 요 유전자는 억제된 거야. X를 처리했더니 요 유전자는 억제된 거야. 빠뜨그러나 여기 있는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촉진된 거야. 발현이 촉진된 거야. 그러니까 발현되던 유전자가 발현 안 되고 안 발현되던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야. 어때? 알 수 있잖아. 이 X라는 물질은 이 유전자는 억제시키고 이 유전자는 촉진시키는구나 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용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 몸에 유전자 이상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전병이라든가 유전질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암도 1기, 2기, 3기, 4기 뭐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유전자의 변이 상태, 변이 같은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유전자 이상 여부를 뭐 제한 요소를 써서 전기 용동 해가지고 DNA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매달려서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시간이 좀 꽤 걸리는 편이에요. 우리 사람의. 바뜨거나 이 DNA 칩을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단시간 안에 빠르게 신속하게 유전병 여부라든가 암 진단 여부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질병 진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질병 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DNA 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5페이지에 DNA 칩 사이언스 디저트에 있는 나온 내용들 있죠. 거기서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되 이게 중요한 건 이건 단일 가닥이고 여기 단일 가닥이 있다라는 거. 단일 가닥, 단일 가닥이고 얘들이 결합할 때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형광 물질을 입혀줘서 특정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얘는 cDNA라는 거. cDNA. 역전사 시킨다는 거. mRNA를 역전사 시킨다는 거. 그때 역전사 효소라는 게 필요한 건 당연히 아시죠? 역전사 효소까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줄 밑줄 치시면 돼. 맨 마지막 줄. 그 사이언스 디저트 DNA 칩의 맨 마지막 줄. 이런 결과를 분석하면 환자의 조직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되나 또는 얼마큼 발현되나를 아는 거지. 이 DNA 칩으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유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현되는 유전자를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넘기시면은요 146페이지 유전자 치료가 나옵니다. 자, 이제 유전자 치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생명공학의 그 미래, 이 전망에서 가장 그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 쪽입니다. 이 DNA. 이 DNA에 대한 이 조작들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명체에 대한 지금 기원, 궁금증 등등 해가지고 뭐 다음 강은 이제 생명의 기원이긴 합니다만은 이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인류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대단하다. 물론 지금도 따끈따끈한 내용들 보면은 뭐 더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내용만 봐도 저 예전 어렸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허걱. 자, 어떤 아이가 아파요. 어떤 아이가 아파. 레알 팩트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코터를 그리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털이 좀 길어지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코털이 긴 게 유리해.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적응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막 코털이 막 기어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막 싫어하죠. 자, 그래서 눈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아프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왜 아프냐면 ADA 결핍증이라는 유전병이죠, 일종의. 아미노 디아미네이스라는 그 효소가 결핍돼 있어요. 자, 이 효소가 결핍돼 있다. 이 효소는 선천적 면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면역 과정과 관련돼 있는 효소인데 이게 결핍돼 있으면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결핍되겠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을 겪겠죠. 그죠? 선천성 면역 결핍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런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DNA 일부. 이 DNA, ADA 유전자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 그러면 정상적인 ADA 유전자를 주고 싶어요. 정상인의 ADA 유전자. 정상인 이 ADA라는 효소를 만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 아이에게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 아이의 체세포를 피부세포 같은 거, 적혈 같은 거 이용하면 안 되죠. 적혈은 핵이 없고 피부세포는 분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골수세포 같은 걸 이용하는 거야. 여기 분열 능력 있죠, 핵 있죠. 그래서 골수세포를 딱 끄집어내. 이 골수세포에다가 이 유전자를 딱 넣어주는 거야. 근데 넣어줄 때 필요한 거 운반체, 이 DNA 운반체,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무독성 해야 돼, 당연히. 그죠? 예. 이 바이러스의 DNA에 얘를 싹둑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이용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이용돼. 그래서 ADA 유전자를 지닌 이 바이러스를 여기다 감염시키게 되면 이 사람의 정상적인 ADA 유전자를 이 숙주세포의 유전자에다 끼워 넣어.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세포는 바로 정상적인 ADA 유전자를 갖는 그런 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분열을 해. 배양을 시켜. 세포 배양, 조직 배양, 이건 내 배양, 배양. 자, 그래서 이렇게 배양된 이 세포들을 다시 얘한테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 세포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 없이 여기서 이제 이 세포들이 ADA 유전자 갖고 있는 이 세포들이 계속 체세포 분열하면서 ADA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정상적인 ADA라는 효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결핍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덜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부터 이제 덜 아프게 되는, 덜 증세를 겪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없던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야. 고장난 유전자,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 유전자가 있을 때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야. 주로 골수세포에다가. 그러면 이제 일부 체세포만 정상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건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린, 즉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면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있는 얘한테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넣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적혈구도 만들어지는 거지. 맨날 남모양 적혈구만 만들어지다가 이제 이 유전자 때문에 정상 적혈구도 만들어지니까 악성 빈혈로부터 이제 증세가 완화될 수 있겠죠. 좀 이런 겁니다. 이러한 유전자 이상, 유전병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자손에게는 비정상 유전자가 가게 됩니다. 왜냐, 자손에 주는 생식세포는 이 사람의 비정상 세포잖아요. 비정상 유전자가 있는 세포지 여기에 있는 골수에 있는 정상 세포가 자손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 골수에서 생식세포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대만 치료가 되는 거야. 당대만 정상 유전자, 일부 체세포가 정상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지 다음 세대는 당연히 비정상 유전자를 주게 되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DNA 지문이 있습니다. DNA 지문. 자, 우리들의 교재 147페이지의 DNA 지문인데요. 자, 범죄 현장에서 이제 용의자 3명에게서 A, B, C 3명의 용의자에게서 이제 DNA를 추출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현장에서 요거는 채취한 뭐 혈흔이라든가 뭐 타액이라든가 뭐 정액이라든가 무슨 모발이라든가 이게 있죠? 요것들 여기서 이제 추출한 유전자. 자, 이 셋은 이제 용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들에게 제한 요소를 처리합니다. 동일한 제한 요소를 처리하면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이제 유전자가 다르죠. 유전자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잘리는 부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A는 여기가 잘렸다고 치고 B는 여기 잘렸다고 치고 여기 두 군데 여기 이만큼 잘렸다고 치고 C는 여기 잘렸다고 칠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두 개의 유리판으로 겹쳐지고 두 개의 유리판으로 겹쳐져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젤을 넣어요. 젤, 다공성 재질, 젤리로 채워. 겔이라고 하는데 이걸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에다가 where이라고 그러는데 where 우물이죠, 우물 보조개. where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의 DNA 조각을 넣고 그다음에 B라는 사람 제한 요소를 자른 걸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홈에다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DNA D를 자른 걸 넣어주는 거야. 과연 어디 잘렸을까?
아직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극을 걸어주죠. DNA는 인산당 염기의 인산이 마이너스 음전을 띄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이면 아시죠?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기 용동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분자량, 즉 베이스 페어, 염기쌍이 적은 DNA일수록, 즉 짧은 DNA일수록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작은 게 멀리 간다 얘기야. 큰 걸수록 멀리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이제 딱딱 DNA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띠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예를 들면은 A는 요 DNA하고 요 DNA 짧은 거하고 긴 게 있네요. 그러면 짧은 거는 이만큼 갔을 테고 긴 거는 이만큼 왔을 거야. 근데 딱 꺼내서 보니까 안 보여. 왜? 왜? DNA가 이거 하나야. DNA 하나야. 하나야. 한 조각이. DNA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한 조각이 왜 보여요? 한 조각이. 아, 이거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아니, 여러분들 무슨 친자 확인하고 무슨 뭐 이럴 때 무슨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세포를 엄청나게 띄워다 주나요? 이거 이렇게 보이려면은 DNA 엄청나게 많아야지 보일 거 아니야. DNA가 많아야지 딱딱 띠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 DNA가 보이려면 여러분들 세포를 그냥 뭐 그냥 면봉에다가 그냥 면봉이 뭐야? 그냥 이만한 머리털을 한 움큼 주든지 그냥 입안에 있는 상피를 뜯어서 그냥. 에휴,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살짝만 뭐 이렇게 살짝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니다가 자기 모발이나 아니면 뭐 이 각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흘리고 다니는 그런 일이에요. 알겠어? 유전 정보를 지금 흘리고 다니고 있는 거야. 조심하세요. 무슨 뭐 비번이나 아이디 뭐 이런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도 소중하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요.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얘를 자, 이 DNA를 증폭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똑같은 DNA를 증폭을 시켜줘야 돼. 이때 바로 필요했던 게 바로 PCR이야, PCR. 단 몇 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DNA 지문은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었었습니다. 예전 영화 있어요. 예전 영화. 여러분들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예전 영화 있는데 그걸 통해서인지 알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 PCR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증폭시키는 시간이 이제 얘네들 딱 해서 친자 검식도 해주고 뭐 범인 식별도 해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달돼 있죠. 어쨌든 이 PCR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네요. 동일한 DNA, 동일한 유전자를 이렇게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DNA가 똑같은 게 늘어나 버리니까 어때? 얘는 또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다 똑같은 길이일 거 아니야. 동일한 제한 요소로 여기가 잘릴 테니까. 싹둑 다 여기가 잘릴 테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띠가 형성되는, 눈에 보일 정도로 띠가 형성되는 거야. 야, 이제 눈에 보여.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에 눈에 보이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얘는 가장 짧으니까 얘보다 더 멀리 갔지. 이런 식이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얘, 여기쯤 왔을 테고. 그 다음에 얘는 그쵸, 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요거하고 요거는 비슷해. 됐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이거보다 짧으니까 좀 더 멀리 갔겠지. 뭐 이런 쪽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D는 어떻게 됐냐면은 D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누구야? 범인이. A 나와! A입니다. 됐죠? 여기가 잘렸던 거죠. 싹둑! 그죠? 물론 저는 이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타냈지만 실제로 DNA 지문은 147페이지에 거의 사이언스 디저트 나오듯이 굉장히 쭈두두두둑 따다다다다닥 요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사람 눈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컴퓨터가 해서 이제 몇 프로 일치합니다. 90 몇 프로 일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범인일 확률로 따져주는 거지. 딱 친자가 100%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9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DNA 지문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DNA 지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든가 뭐 또는 뭐 범인 식별 뭐 또는 친자 감식 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마다 DNA 지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는 없나요? 있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복제시키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라스트 내용입니다. 장기 이식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 5번, 괄호 5번으로 나오고 있네요. 괄호 5번으로 나오고 있고, 요건 여러분들 좀 읽어봐 주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손상된 장기들을 뭐 대체하는 그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혈관, 심장, 뭐 돼지의 심장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이제 장기 이식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장기 이식들이 진행되고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146페이지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146페이지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이식 있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 이제 여러분들 그 다른 세포로 이제 분화될 수 있는 거. 그 기관지가 손상되면 숨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증자에게서 이제 기관지를 얻어서 골격만 남긴 다음에 기증자의 세포는 다 없애야 돼. 왜냐하면 기증자의 세포가 있으면은 환자에게 줬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증자의 세포 다 없앤 다음에 이 환자의 연골 세포를 딱 채워가지고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딱 이식해주면은 다시 이제 손상된 기관지가 회복되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생체 장기 이식한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147페이지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해충 저항성 유전자 X야.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옥수수에 도입해서 형질 전환 옥수수를 만들었대. 형질 전환 옥수수. 자, 동그라미 치고 형질 전환 옥수수. 이걸 GMO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자,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순서 없이. 그러면은 쭉 보시면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라고 나왔으니까 마지막 문장에 재조합이 나와야 돼. 그죠? 재조합했다. 그래서 라가 가에게 앞서게 되죠.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니까 플라스미드와 재조합하게 된 거야. 인정하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가는 도입했어요. 세균에 도입시킨 거야. 그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세균에도 넣어줬어. 됐습니까? 그럼 이 세균은 뭐가 되는 거야? 형질 전환된 거죠. 됐죠? 그 형질 전환된 세균을 이제 옥수수에다가 감염시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얘죠. 그러면 X가 도입된 옥수수가 되는 거죠. 알겠어? 간단해. 항상 마지막 문장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어떤 식물로부터 X를 분리하고 이 유전자, 이 병충해 내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재조합했어요. 그럼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는 X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지. 그걸 세균에게 도입했어. 그럼 세균에게서 그 X를 갖게 된 형질 전환 세균이 되면 그걸 옥수수세포에 감염시키게 되면 그 옥수수세포가 이제 바로 X가 도입된 세포가 돼서 조직 배양하면 이제 성체 옥수수가 되는 거야. 성체 옥수수가. 라가 다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에서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되었다. 재조합할 때 제한 요소 자르고 연결 요소 붙이고 연결 요소 당연히 사용됐죠. 그다음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 조성은 서로 다르다. 기역은 이 옥수수 세포는 원래 없었던 X라는 유전자가 들어간 거지. 병충해 내성 유전자가 들어간 거지. 그죠? 해충 내성 유전자가 들어간 거고. 니은은 그 전이니까 전 옥수수 세포니까 그게 그 유전자가 없는 거니까 다르죠. 그 유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농수산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우리 생명공학의 전망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보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강.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